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2번 남았죠. 오늘하고, 그리고 내일하고, 이제 거래일이 남았고, 상당히 짧고요. 짧은 한 주입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오늘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날도 다 파셨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방향성 자체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냥 흐름상으로 움직이는 개별주 양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지금 코스피는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큰 시장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도 또 사진도 찍고 여러가지 준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에 지금 중심도 잘 안 잡히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1956.5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9포인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 지금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급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9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36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31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요, 136만 9천 원으로, 0.5% 오늘 상승을 하는 상태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코스피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현대차도 지금 반등 나타내면서 15만 8,500원으로 지금 오늘 0.3%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텔레콤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9만 5천원 나타내면서 0.17%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1.1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가 67만 2천원으로 0.6%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일모직이요, 14만 8,500원으로 오늘 0.6%대 강세 나타내고 있으면서, 자, 삼성생명이 오늘 또 빠지죠. 10만 2천원. 자,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방송이나 아니면 강연에 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10만 2천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유틸리티 업종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7%대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2.3%, 그리고 경동가스가 0.9%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K가스가 0.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공공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성수기는 여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가 권역이라고 보셔야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잡아야 되고 밑에 있는 거는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자, 19만 5천 원으로 오늘 1.7%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NC소프트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나오는 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NC소프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가가 지금 일주일 새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NC소프트 새로 사신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뉴스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바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진출하겠다라는 뉴스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핀테크 산업, 그렇죠,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건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주주의 입장이라면 경영권 분쟁을 굳이 알려야 될까? 알리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럼 더욱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야 될까? 아니죠. 근데 그 뉴스가 나왔다고 야, 이거 정말 더 가겠구나 사시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꼭지에서 보고 잡고 또다시 이렇게 하락 나오면 팔고 손해보고 파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역발상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역손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너무 그렇게 뉴스에 일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힐라코리아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 96,900원 나타내면서 6.8%가 또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오늘 21,000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6%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힐라코리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때요? 자, 고가 권역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고가 권역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양봉, 쌍봉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의 쌍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당연히 길게 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미련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은 당연히 빠지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요. 오늘 612.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69%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98억 원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여기 외국인이 11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14만 400원으로 0.5%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11%대 급등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JENM이 45,550원으로 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0.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가 16만 2,600원으로 0.4% 또다시 하락을 하죠. 자, 꼭지다, 그죠? 자, CJ 오쇼핑 0.3%대 로엔이 4.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 특징주 한번 같이 볼게요. 이수앱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8,750원 나타내면서 4.5%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올라갈까요? 네,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죠.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수입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지금 어떻게 올라요? 네. 자, 이렇게 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시장 이슈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치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바이넥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도 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과연 매집은 얼마나 걸렸을까? 자, 튈 때 곧장 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튀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길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튀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 자들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튀는 과정에서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소입 지수도
왜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리냐면 이거는 그래도 바닥권과 가까웠기 때문에 추천해드렸던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튀고 나면 이제는 못 잡죠. 자, 그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수익은 기다린 자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나요?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바이오 시밀러 기대감에 지금 동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DNA 링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400원으로 2.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DNA 링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링크. 자, 신고가죠.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주가가 튀어서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팔고 넣으십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팔고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파실 때가 아니죠. 홀딩하고 좀 더 길게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 될 과정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개별주 시장이죠. 거기에 기다리는 자에게만이 복이 온다. 이거는 4월달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상하한폭 30%가 나온 다음에도 더욱더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상당히 냉정한 시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환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94원 10전 나타내면서 오늘 2원 90전이 다시 한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강세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하단에 쉬어가는 종목군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항상 혼재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따라 좀 더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은 항상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기다리는 것을 다 기다려 놓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놓는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적금 만기 한 달 앞둬 놓고 그거를 지금 정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험 만기 한 달 남았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주식을 조금만 더 하루라도 더 긴 눈으로 쳐다보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윤이고요.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토요일 날 강연회를 저희 둘 다 좀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강연회 때도 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많이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 긍정적입니다. 0.8%. 네, 코스피도 지금 현재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시장의 조금 관점인데, 현 상황에서 살펴보자면 그리스 우려감도 점차 해소가 조금씩은 되는 그런 모습이고, 금리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까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외 악재 상황과 대외 모멘텀에 따라서 좀 증시가 움직이는데, 하나 걱정거리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디폴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포인트 자체가 또 사실이 된다면 크게 또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요. 너무 큰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도 좀 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 증시 상황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상승 분위기를 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일까지 장 잘 보시다가 설 푹 쉬시고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 포트 상황입니다. 원익 IPS가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멘토님 종목은 없는 관계로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가 마이너스가 크죠. 13,000원 매수했어요.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 제가 정리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고요. 4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나오면 주가 한번 빠르게 튀어 올라가고, 지금 상황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권 이슈 아직 안 됐어요. 조만간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이슈 되고 주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참아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BS금융지주가 오늘 1% 정도 밀리긴 하지만 그 며칠간 요즘 많이 올랐어요. 조정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보다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하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제가 종목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보고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은요, 아직 종목 정리가 없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힌트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기억 하나. 네,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저도 강연에 AS 이런 거 좀 할게요. 예, 먼저 그럼 하십시오. 네. 사실 강연에 가서 모든 강연에 똑같습니다. 이제 종목을 바라시고 그렇죠. 하지만 강연회라는 것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방송 보시고 하셔도 돼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낚시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체를 잡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소중한 겁니까? 어차피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물고기를 드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다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잡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속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지, 그리고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대어가 될 수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조금은 더욱더 매니아 분들 오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얘기를 진중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힌트는요, 정말 오늘 어렵게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쉽게 풀지 않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내일 보셔야겠죠. 셀트리온 주가 가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완전 급등하겠죠. 이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80억 원치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지식하는 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AS 해드린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보니까 12,450원이십니다. 괜찮은 가격이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 4분기 실적 아시잖아요. 예상치 그 이상 나올 겁니다. 왜요?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 4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예상치 다 상했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보유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지금 너무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핀테크 쪽이나 아니면 사물인터 쪽 쏠려있기 때문에 삼성 쪽 관련한 설비 투자 이슈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이슈가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러면 주가가 다시 급등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서 홀딩 의견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대한해운 매도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매도할 자리는 아니죠. 매도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죠. 그래, 이거를, 자, 이게 참 웃긴 게, 그래요. 지금 저런 상황이 되면 또 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종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 상식 밖의 부분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유가가 하락을 하면 해운 관련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해운이 뭡니까? 자, 바다의 운송을 담당하는 기업을 해운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해운이라는 건 바다 해자를 쓰는 거고 운송 운자를 쓰는 건데 당연히 거기에 바다에 대해서 운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연료는 뭐예요? 예? 바로 유가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싸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10월 달부터. 그러면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실적 발표는 안 하죠. 10월, 11월, 12월에 있던 거를 2월 달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 여기서 또다시 삽니다. 사람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건데, 자,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다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이 반영 구간, 이 4분기에 대한 이거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굳이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냐고 생각을 하셔야죠. 유가는 하락했는 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판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운. 자, 해지는 뭐예요? 참바다시죠? 자, 해운은 뭐예요? 바로 해운 그 바다에 그런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팔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좀 더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펜앤터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펜앤터 하면은 이전에는 해를 품은 달 제작자로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 네, 그 드라마가 요즘 인기가 많죠. 사실 그 드라마가 초반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현빈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그 드라마 이제 그 지킬 앤 하이드였나요? 네, 거기에 경쟁이 되겠다 했지만 네, 오히려 킬미 힐미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현빈 씨 드라마가 좀 참패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펜앤터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주가는 이제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시죠. 생각보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한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고 나서 제대로 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드라마 이슈는 좋은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드라마 시청률이랑 제작자 입장은 매출이 다릅니다.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 실적 상황과 수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수급 상황을 열어보자면 딱히 뭐가 들어오겠구나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실적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실적을 체크해 보니 실적 상황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전환하는 모습, 순이익 흑자전환하는 모습 자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4분기 때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 네, 열려있긴 한데요. 1분기도 괜찮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실적 포인트에 맞춰본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나요? 13일 날 있었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6억이라고 합니다. 6억이고요. 순이익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순이익이 1,300만 원이라. 자, 볼게요. 영업이익 6억이면 영업이익은 4분기 때 좀 장사를 했네요. 근데 순이익은 4분기 때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다행히도 좀 3분기까지 좀 실적이 나와줘서 버티긴 한 모습인데 제대로 실적이 안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는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드라마가 나름 괜찮았어요. 시선을 받을 겁니다.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목을 가지고 대박을 노리실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종목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번 이미 이거는 대박 치고 나갔어요. 수많은 분들이. 그쵸? 이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좀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볼 때 6,000원이에요. 6,000원 가까이 가면은 그때는 그냥 정리해버리자. 한 7, 8% 먹으면 정리해볼 생각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옵트론텍 매수입니다. 이민토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옵트론텍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적정한 매수 가격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이 연출이 되고 난 다음 날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삼성전자의 독점 공급 소식이라는 뉴스가 2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자, 2월 10일 날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날 맞죠? 요 날인데 자, 뉴스가 나오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지금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여타의 많은 분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는 과연 모르고 여기까지 올렸을까? 알고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단권역부터 지금 6,890원까지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 독점 공급 소식이 미리 있었구나. 그걸 미리 알고 밑에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미리 샀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얘들의 매집 가격은 얼마예요? 요때 요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산다. 얘들이 이제 4,400원이고 우리는 5,940원이고 자, 우리가 사는 즉시 얘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적정 매수 가격은요. 5,300원에서 지금은 4,470원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에요. 이 가격 권역으로 매수를 하셔야지만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어요. 지금 함부로 들어가시면 제대로 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시면 안 돼요. 항상 호재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주가는 좀 빠져 있거나 눌림목 권역일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세 여기서 한번 급등하면 금방 올라갈 것 같죠? 내가 사면 어떻게 하는지 그때부터 주가가 안 움직여요. 꼭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지금은 바닥 아닙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J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CJ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보니까요. 17만 3천원입니다. 차트 보시죠. 자, 차트 모양새 큰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다시 상승을 좀 제대로 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쁜 모습이네요. 자,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수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좀 당겨볼게요. 밑으로. 1월달 보니까요. 기관들 계속 끌어주네요. 확대를 해드릴까요? 자, 밑에 여기 빨간 게 기관이에요. 가운데요. 계속 사줍니다. 기관이.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기간의 수급 상황 보니까 36만 주 매수 들어와 있네요. 확대시켜 드릴게요. 36만 주 기관들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더 샀어요.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쉬워요. 대응하시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관들 매도하시면 팔면 돼요. 기관들 매도가 연달아서 많이 나오면 파시면 돼요.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그 포인트만 맞춰서 대응하시면 수익 나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재미 제대로 보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뭐 10,000주, 20,000주씩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2만 주 이상씩 3만 주까지 해가지고 막 매도세가 연달아 며칠씩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린다. 그때는 한 템포 쉬셔야 됩니다. 다시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는 판단은 주가가 더 올라간 이후에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로서는 계속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녹십자 셀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미리 꼭지를 혼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미리 뭐 고가 권역 자체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도 아는 전문가 있고 모르는 전문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항상 주가를 올릴 때는 TP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리는데 지금 주가 사태를 보면 얘네들의 매집 가격이 얼마냐면요.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 25,000원대거든요. 25,000원에 지금 35,000원. 자, 저는 최소 4만 이상 간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낼 정도로 뭐 25,000원에서 매집이 됐는데 지금 이 가격권역 35,000원까지만 보내기 위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년 가까이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흑자 전환 실적이라는 부분은 그냥 양념에 불과하다. 주된 재료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메인 음식 나올 차례입니다. 좀 더 가지고 계시고 얼마까지 들고 가시냐면 최소 4만 원 이상 보세요. 예, 지금 팔고 나면 후회하세요. 내일은 당장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청자님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까? 이 한 종목으로 1년 농사 다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거를 일찍 팔 필요는 없어요. 저는 최소 4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입니다. 오늘 치고 올라오는 봉이요. 자, 익절가는 32,500원. 예, 조금 넓게 러프하게 잡더라도 그래도 손해 안 보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4만원 대신 익절가는 32,5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후성 추가 매수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탁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2,995원이네요. 매수가 3,200원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제가 X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래요. 쭉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실적이 좀 공시가 됐나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공시된 부분은 없고요. 나왔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단기 순손실, 영업이익도 손실,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또 살펴보니 3분기까지의 실적을 더해보니까 4분기 때 왜 이렇게 못했나요? 네,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무조건 이걸 사야 되는 건가? 그건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싶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거의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이르거든요.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상승 분위기와 함께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야지 지금 당장에서의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비중 유지하시다가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타거나 할 때는 좀 지켜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200원 좀 넘어가서 손해 구간이 아니실 경우에는 빠져나오시는 건 저는 그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추가 매수 의견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42,000원에 지금 보여 계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뭐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왜 이렇게 사실까요? 네? 주가를. 집에 돈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왜 이렇게 살까요? 자, 지금 일단은 우리가 경고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자,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지정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개인 투자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는 나쁜 뉴스 나왔어요. 좋아요. 역발상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하단 근력 보시면 자, 어때요? 2월 12일 날 투매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투매가 형성된 자리가 있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예. 자, 투매가 형성된 자리는 없죠. 그냥 차트상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기에 눌림목에 해당하는 가격 권역이었어요. 맞죠? 지금 과매도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는 항상 인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나타나지 않아요. 시청자님은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자, 차트는 이 자리가 맞지만 지금 안에서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부터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언제까지 빠지냐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금부터 매수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가격대 42,0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대신에 42,000원 언제 돌파할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한국가스공사 주프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와이프도 모릅니다. 예, 걔네들끼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제 말씀대로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매수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레포트를 읽어보셨나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작년 말쯤에 나온 건데 그걸 보셔서 그런 건지 요즘에 이 종근당 바이오가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상담이 조금 많이 와요. 자, 바닥에서의 지금 상승이라고 판단하기에도 이르지 않나 이런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가져간다면 가져가야겠지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해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약간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전혀 이제 수급 사항도 깨끗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실적 포인트에서 그 미국향 매출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그나마 올해 한 중반부터 나올까요? 당장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 주가가 쉽사리 상승을 주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따라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위험하지 않나. 단기 고점 자리도 22,000원짜리 맞고서 다시 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하다. 매수하기에는 너무 모험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보시는 게 업종은 괜찮지만 종목에 대한 문제는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바디 추가 매수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이분은 지금 인바디에 35,000원에 15%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뭐, 시간도 있는데,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바디 자체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게 15%
뭐 30% 이렇게 나눌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거는 나눠서 매매해봤자 결국에는 시청자분만 머리 아프세요. 예. 비중 최소 50% 이상은 실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보고 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출이 지금 과시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 가져가다가 수익이 뭐 42,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기분 좋았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35,600원 내려오니까 야 이것이 추가 매수로 그냥 좀 나갈까? 거의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사실 때 다 사세요. 예. 그래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묻어 놓으십시오. 자, 인바디는 뭐냐면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거기에 영업이익률은 24%에서 25% 가까이 나고 있어요. 자,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29%, 28%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의료기기 산업 중에서 인바디만큼 올라오고 있는 영업 마진이 올라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의 주가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왜? 마진이 많기 때문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체성분 분석기 시장이 이대로 사라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가상을 봤을 때도 더욱더 오랫동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더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사실상 차트의 의미가 없어요. 차트는 의미가 없고 뭘 봐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부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 거기만큼 계속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랄게요. 이게 만약에 다음에 가서 7만원, 8만원 더블 이상 따더블 가더라도 그때 되면 시청자분이 후회를 하세요. 아유, 나는 이런 기업을 잘 갈 걸 알고 있었는데 들고 있는 비중을 딱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 다 손해에 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비중을 더 늘려서 길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기가레인이네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기가레인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1년이 좀 넘어갔어요. 네. 1년이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1년이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또다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최저, 상장이 언제죠? 요때? 네. 12월 19일인가요? 그쯤입니다. 그쵸? 네. 근데, 12월 거의 19일 정도? 그때 20일경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꺾여 내려갑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려버렸으니까. 꺾여 내려갑니다. 매수가 9,900원.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요 근래 잡으셨나요? 아니면 작년 10월에 잡으셨나요?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요때였는데 팔아야 될 시기가 바로 사실 이때죠. 항상 보호예수 물량 나올 그 1년 시기는 가장 위험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니까요. 연일 매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추가 매수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쵸? 자, 실적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요. 실적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4분기 실적이 좀 나왔나요? 4분기 실적이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안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순이익 부분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4분기 실적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괜찮을 거로 좀 판단은 되지만 이게 수급이 너무 꽝이네요. 너무 심할 정도의 매도세. 보이시죠? 기관들, 외인들 팔죠? 개인만 많이 사잖아요. 맨 왼쪽이 개인입니다. 개인만 계속 사는 게 보이잖아요. 개인이 한 달 동안 100만 주, 1월부터 100만 주. 기관은 85만 주 매도, 외인은 20만 주 매도. 이거 아니죠. 그렇죠? 네. 주가 거꾸로 가잖아요. 개인이 사면 하여튼 거꾸로 가. 보통 한 7, 80%가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그렇죠? 주가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개인이 사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러기가 힘이 듭니다.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돈은 개인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렇죠? 서로 협동이 안 되죠, 잘. 자, 그래서 어쨌든 흐름으로 보건데 당장의 상승 분위기를 찾기는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요.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핵심이라 보시고 추가 매수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포피아 매도입니다. 이명수님 도와주세요. 네. 그래요. 요 아침에 방송을 보시면서 제 매매를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쯤 되면 파는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딱 또 예상에 또 맞게 또 연락이 또 오셨는데요. 자, 자, 방송에 나갔던 자리가 얼마였나요? 요게 13,900원 자리였죠. 자, 요 자리였죠. 요 자리였는데,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추천이 나가고, 이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뭐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인데, 자, 지금 요거 뉴스는,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왔어요. 맞죠? 뉴스가 없습니다. 뉴스가 없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강의는 오세요. 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자,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포피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가 반영되고 있냐면, 제가 알고 있는 뭔가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추이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익절가만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익절가는 얼마냐면, 자, 요 자리 기억합니다. 16,300원. 요 자리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자리가 밀리면 그때는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들고 가시고 좀 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고지는 없고요. 내일 또 찾아뵙고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